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TV의 조현일입니다. 자, 오늘 저는 레이커스와 샌안토니오의 경기를 중계했습니다. 쿠팡 플레이에서. 그런데 중계 도중에 트레이드 소식이 떴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좀 급했었는데 이 트레이드 내용 한번 싹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애틀란타를 대표하는 이 프랜차이즈 스타죠. 트레이 영이 전격 워싱턴 위저즈로 트레이드가 됐습니다. 아마도 저 같은 올드 팬들은 도미니크 윌킨스 있었고, 또 과거에는 물론 스티브 스미스나 디케메 무tom보 같은 선수도 있었지만 애틀란타 하면 딱 떠오르는 선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어요. 예전에 조시 스미스, 조시 칠드레스 이런 선수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아마도 도미니크 윌킨스 이후에 가장 애틀란타 하면 떠오르는 선수는 저는 트레이 영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요 트레이 영, 애틀란타에서 프랜차이즈를 시작했었고, 그리고 지금 10년 가까이 뛰었습니다만 결국에는 팀을 떠나게 됐습니다. 굉장히 트레이드가 심플합니다. 트레이 영 하면 언제든지 20득점에 10개 어시스트를 넉넉하게 기록할 수 있는 선수고, 그리고 또 이 애틀란타가 트레이 영과 함께 컨퍼런스 결승까지 진출을 했었기 때문에 또 트레이 영은 거의 50밀 가까이 받는 선수고, 굉장히 대규모의 트레이드가 될 것으로 보였지만 심플합니다. 워싱턴은 트레이 영을 받아왔고, 애틀란타는 그 대가로 CJ 맥컬럼과 코리 키스퍼트를 내줬습니다. 그러니까 애틀란타는 받아온 거죠. 저는 맨 처음에 이 트레이드 발표가 됐을 때 저는 중계 중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픽이 오갈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는 픽이 아직 발표만 안 됐을 뿐이고 픽은 무조건 있을 거라고 내다봤었고 또 얘기도 했었습니다만 아니었습니다. 드래프트 픽이 오가지 않았어요. 자, 트레이 영은 25-26 시즌 46.4밀, 그리고 다음 시즌에 49밀짜리 플레이 옵션이 있습니다. 이 플레이 옵션이라 함은 선수가 주도해서 옵트인 할지 옵트아웃 할지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트레이 영의 가치가 저점이기 때문에, 또 98년생이니까 아직까지 20대잖아요. 저 플레이 옵션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았죠. 이렇게 되면 애틀란타는 잔여 계약이 2027년에 끝나는 셈이니 하루빨리 트레이 영을 처분하고 싶어 했어요. 자, 그리고 CJ 맥컬럼, 이제 애틀란타 유니폼을 입게 됐는데 만기입니다. 만기 계약이니까 굉장히 매력이 있죠. 완전히 트레이 영처럼 플레이 옵션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만기니까 이번 시즌 끝나면 그냥 빠이빠이 해도 됩니다. 그러면 30.7밀치의 연봉이 샐러리에서 싹 빠져나가는 거죠. 그리고 코리 키스퍼트, 굉장히 팀 친화적인 계약을 맺었습니다. 6피트 6인치짜리 윙인데 이번 시즌 14밀, 그리고 앞으로 3년의 계약이 더 남아있어요. 상당히 길게 남아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향식 계약 구조이기 때문에 전혀 샐러리에 부담이 없습니다. 13밀, 14밀, 13밀, 13밀이니까 엄청나게 팀 친화적인 계약이죠. 그리고 2029-30 시즌에 UFA가 되니까 저렴하게 길게 쓸 수 있습니다. 또 트레이 영보다 나이도 한 살 어리고요. 자, 그렇다면 저의 예상과 달리, 저의 섣부른 예상과 달리 드래프트 지명권 하나 없이 어떻게 트레이드가 됐을까요? 일단 당초 두 팀이 추가로 원했던 자산은 있었다고 합니다. 동상이몽이죠. 워싱턴은 애틀란타로부터 2라운드 픽이라도 하나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야, 우리가 트레이 영 90밀 넘게 남았는데 그거 우리가 처리해 주잖아. 2라운드 픽 하나 줘. 애틀란타는 뭔 소리야. 우리가 트레이 영이 아무리 가치가 낮다고 해도 트레이 영이 가는 거야. 뭔 소리야. 니네가 우리한테 1라운드 픽 줘야지. 트레이 영이라니까. 지금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분명히 딜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취소되면 안 되니까, 파토나면 안 되니까 서로 그 합의점으로 코리 키스퍼트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워싱턴은 코리 키스퍼트를 트레이드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싸죠. 그 다음에 젊죠. 네, 그렇기 때문에 키스퍼트를 넣을 이유가 없었는데, 알았어. 그러면 우리 서로 2라운드, 1라운드 지명권 이런 거 하지 말고 키스퍼트를 넣어줄게. 지금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러면서 이 코리 키스퍼트가 약간의 완충제 역할을 했습니다. 자, 코리 키스퍼트를 거래에 포함시키면서 두 팀은 픽 없이 딜을 성사시켰고요. 이 키스퍼트는 1999년생에 우리가 실제로 보는 것보다 키가 의외로 큽니다. 6피트 6인치 198cm짜리 샤프 슈터고요. 이번 시즌은 부상 때문에 19경기 출전에 그쳤습니다. 19.5분, 9.2득점, 2.3 리바운드, 1.7 어시스트, 0.4 스틸 이렇게 기록을 했고요. 부상으로 골골대는 와중에도 필드골 49.6%, 3점 39.5%니까 아주 아웃사이드 슈팅이 날카로운 선수입니다. 네. 그리고 이 선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샐러리에 전혀 부담을 주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본다면 애틀란타는 길게 갈 수 있는 그런 자원이죠.
아주 뭐 요긴한 슈터로 쓸 수 있으니까. 자, 결국에는 이 프랜차이즈 스타가 또 한 번 팀을 떠나게 됐습니다. 애틀란타에서 8시즌 뛰면서 트레이 영은 4차례 올스타에 선정이 됐었고요. 그리고 애틀란타에 데뷔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컨퍼런스 결승까지 애틀란타를 이끌었습니다. 컨퍼런스 결승은 이 도미니크 윌킨스도 이끈 적이 없어요. 놀랍게도 도미니크 윌킨스는 전부 다 2라운드가 최대치였습니다. 2라운드 탈락이었어요. 그런데 트레이 영이 조엘 엠비드와 벤 시몬스가 버티고 있는 필라델피아를 꺾고 컨퍼런스 결승 가니까 많은 애틀란타 팬들이 열광했죠. 거기에다가 MSG 침공, 뉴욕 메디스퀘어 가든 가서 맹활약하고 레지 밀러식으로 인사하고 하다 보니까 이 트레이 영에 대한 인기가 생각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자, 하지만 그 이후에는 애틀란타, 트레이 영 전부 다 제자리 걸음이었어요. 그 이상으로 나아가지를 못했죠. 그리고 올 시즌 부상으로 인한 저조한 출석률, 그리고 볼륨, 효율 급감했고요. 그러면서 가치까지 하락하고 말았습니다. 자, 트레이 영은 1998년생이고요. 그리고 이번 시즌 10경기 출전에 28분밖에 뛰지 못했습니다. 부상 여파로. 그리고 지금도 대퇴사두근 때문에 나오지를 못하는 와중에 트레이드가 됐고요. 19.3득점, 8.9 어시스트, 그리고 스틸을 1개. 철저히 뭐 공격 지향적인 선수입니다. 네, 수비는 거의 리그 최저점이라 볼 수가 있고요. 필드골 3점 자유투는 우리가 알던 그 트레이 영의 수치보다 더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이 커리어 로우예요. 완전히 가치가 저점일 때에 팔린 겁니다. 자, 그리고 이미 애틀란타의 중심 헤게모니는 제일런 존슨으로 넘어가 있어요. 제일런 존슨, 그 다음에 새 얼굴인 니킬 알렉산더 워커, 네, 그리고 또 트레이드로 데려왔던 다이슨 데니얼스, 또 완전히 슈팅 빅맨으로 거듭난 오니에카 오콩우, 막 이런 선수들이 이제 애틀란타의 현재이자 미래가 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트레이 영을 한시라도 빨리 팔고 싶어 했고, 그리고 이번 딜을 통해서 애틀란타는 새로운 조합, 그리고 또 로스터 구조로 팀을 재설계했습니다. 자, 이번 시즌에 참 애틀란타 트레이 영이 뛰었을 때 2승 8패, 승률이 2할이었는데 트레이 영이 결장했을 때 오늘 경기까지 포함을 해서 16승 13패, 이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트레이 영이 애틀란타에게 참 해준 게 많지만 로이드 피어스 감독도 그랬고 애틀란타를 거쳐왔던 감독 2명과 모조리 트레이 영의 불화가 있었어요. 물론 지금 퀸 스나이더 감독과는 호흡이 잘 맞고, 또 퀸 스나이더 감독은 득점형 가드와도 굉장히 호흡이 또 괜찮은 인물입니다. 유타 때는 도노반 미첼이 있었고. 하지만 결국 트레이 영과 함께 했을 때 애틀란타는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라는 걸 빠르게 인지했고, 결국에는 지금 트레이드 데드라인을 한 달 남겨둔 시점에서 결국 딜을 단행했습니다. 자, 워싱턴의 리빌딩 착실하게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트레이 영이 갔는데 이거 리빌딩을 할 수 있나요? 저는 무조건 젊은 팀에도 트레이 영 같은 리더나 혹은 볼 핸들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젊은 선수들만으로는 팀 재건 작업 절대 되지 않습니다. 자, 일단 정체성 확립을 위한 코어를 확보했습니다. 아무래도 CJ 맥컬럼보다는 트레이 영이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워싱턴과 더 맞는 선수죠. 최근 몇 년간 워싱턴은 리빌딩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마이클 윙어라는 사람을 OKC에서 빼오면서 이 마이클 윙어가 워싱턴을 동부의 OKC로 만들겠다는 일념하에 드래프트 픽, 그 다음에 또 여러 유망주들을 차곡차곡 쌓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영건들을 이끌어갈 리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젊은 선수들만 있다가는 오히려 패배 마인드만 쌓일 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리더는 분명히 필요했고, 또 트레이 영급 헤비 핸들러는 리그에서도 품귀 현상입니다. 이 트레이 영이 지금 가치가 떨어져 있고, 또 키가 작고, 그 다음에 때마침 본인이 빠졌을 때 팀은 더 잘 나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좀 이 가치가 떨어지고 말았지만, 또 새로운 환경에서 그리고 또 영건들과 함께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모르죠. 그만큼의 위력과 실력이 있는 선수니까요. 자, 두 번째는 일단 경쟁력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워싱턴 위저즈 같은 경우에는 공격, 수비 전부 다 이번 시즌 최악이에요. 자, 공격 레이팅을 살펴보면 27위입니다. 그리고 수비 레이팅 29위예요. 그러니까 공격과 수비가 모두 되지 않는데 어차피 CJ 맥컬럼도 수비가 안 되는 건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오히려 젊은 선수들의 잠재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트레이 영의 존재가 더 도움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든 거죠. 네트 레이팅이 29위니까 차라리 공격적인 색깔을 더 입히면서 리빌딩 시즌을 보내자, 이런 계산도 깔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트레이 영의 영입으로 팀 내의 공격 구조는 분명히 변화될 겁니다. CJ 맥컬럼과는 완전히 플레이 스타일이 다른 선수죠. 그리고 전체적인 공격력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리빌딩이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또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팀의 가치가 상승할 수 있죠.
트레이 영이 왔네? 리빌딩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워싱턴은 단계를 밟고 있네? 이랬을 때 2026년 여름에 워싱턴이 굉장히 주머니에 돈이 많아집니다. 그랬을 때 FA를 사오거나 혹은 트레이드를 했을 때 워싱턴에 대한 이미지의 개선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누가 루징 팀에 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잠재력을 내다보고 또 수많은 OKC나 샌안토니오 같은 팀들이 아주 빠르게 리빌딩에 성공하면서 지금 위닝 팀이 된 것처럼 워싱턴이 트레이 영입으로 그런 효과, 그런 인상을 줄 수 있다면 이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죠. 자, 그리고 워싱턴의 이 볼 핸들러들은 죄다 설익었습니다. 그러니까 잠재력은 충만한데 지금까지 뭔가를 보여주고 번뜩이는 선수는 사실 많지 않아요. 빌라 쿨리발리, 그리고 법 캐링턴, 그리고 트레이 존슨. 자, 이런 선수들에게 충분히 트레이 영은 멘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 이 데니 아브디아, 루이 하치무라, 데니얼 개포드 이런 선수들이 있었을 때 워싱턴이 브래들리 빌 혹은 러셀 웨스브룩 1년밖에 뛰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베테랑들이 없었으면 지금의 아브디아 없었을 겁니다. 지금의 하치무라, 지금의 데니얼 개포드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늘 젊은 선수들 옆에는 베테랑이 있어야 된다. 물론 CJ 맥컬럼도 좋은 선수고 너무너무 존경받는 리더이지만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트레이 영이 더 맞는 옷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만약에 트레이 영이 진짜 써봤는데 너무 쓰임새도 어렵고 너무 수비도 안 좋더라. 그리고 트레이 영이 워싱턴이랑 연장계약 맺을 생각이 없더라. 우리는 트레이 영이 연장계약 맺을 생각이 있고 우리도 있었는데 막상 그냥 본인은 없고 FA로 나간다더라 하고 잡지 않으면 오프시즌에 워싱턴의 캡 스페이스는 무려 93.5밀까지 상승합니다. 완전히 캡이 텅텅 비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선수 영입을 할 수 있고 그런데 트레이 영이 에이전트와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은 나 애틀란타 떠나도 돼. 트레이드는 나도 열려 있는데 내가 갔을 때에 3년 연장 계약을 할 수 있는 팀으로 가고 싶어. 그래서 어느 정도는 워싱턴과 트레이 영 간에 그런 온도는 서로 감지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2026년 여름은 워싱턴이 바이어가 되진 않을 것이다. 다만 만약에 트레이 영이 옵트아웃하고 FA로 신청을 해서 나간다면 워싱턴의 캡 스페이스가 무려 93.5밀 셀러리 캡을 또 비울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자, 다시 애틀란타로 한번 돌아와서 애틀란타는 아직까지 작업이 끝나지 않았다고 해요. 다음 대상은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와 루크 캐너드, 이 두 만기 계약자라고 하는데 이 에반 시더리의 보도에 따르면 애틀란타는 만기 계약인 포르징기스, 루크 캐너드를 통해서 댈러스 매버릭스로부터 앤서니 데이비스 영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거는 샴즈가 보도한 거기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신력은 있다고 봐야 하고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애틀란타는 그동안 트레이 영이 이끄는 공격력을 중심으로 팀을 구축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수비 중심의 팀으로 변모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앤서니 데이비스 데려오면 외곽에 다이슨 데니얼스, 니킬 알렉산더 워커도 수비 잘하니까 그리고 안쪽에 오니에카 오콩우, 앤서니 데이비스면 충분히 팀 색깔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이 트레이드의 관건은 요거는 이제 제 생각입니다. 애틀란타의 두 가지 미래 자산은 저는 1번은 2026년 뉴올리언스 픽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단히 가치가 높죠. 비보호입니다. 보호 조건이 덕지덕지 붙어있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뉴올리언스는 서부 꼴찌입니다. 이 픽의 가치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2026년 드래프티들도 2025년만큼이나 훌륭하다는 얘기가 있으니 이 픽은 포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자카리 리사셰죠. 지금 알렉스 사르와 비교했을 때는 리사셰가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이 친구도 지난 시즌 후반기 때 잘했거든요. 그래서 이 두 미래 자산을 포기할 의향이 있냐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두 가지 에셋을 뭐라도 포기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면 저는 AD가 애틀란타로 가더라도 크게 놀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026년이 됐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벌써 트레이 영이 드래프트가 된 지도 8년 전이더라고요.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들었고 문득 2018년 드래프트들의 운명은 어떨까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루카 돈치치와 트레이 영 2018년 드래프트 동기이자 서로 맞트레이드가 됐었죠. 애틀란타 댈러스 간의 트레이드를 통해서. 자, 그러면서 루카 돈치치는 댈러스, 트레이 영은 애틀란타의 프랜차이즈 스타로 활약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1년의 간격을 두고 2025년 이맘때쯤은 루카 돈치치가 레이커스로 그리고 1년 뒤인 2026년 1월 8일에는 트레이 영이 워싱턴으로 떠나게 됐습니다. 2018년 드래프트 상위 10명 가운데 지금까지 원 소속팀에 있는 경우를 찾아봤어요. 딱 한 명이었습니다. 자렌 잭슨 주니어.
11위인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조차 팀을 한 차례 옮겼잖아요. 한 명밖에 없을 정도로 2018년 드래프트들이 제법 부침을 겪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1순위부터 10순위까지만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디안드레 에이튼, 피닉스의 지명을 받았고 파이널도 진출했습니다만 포틀랜드 거쳐서 현재 레이커스. 마빈 베글리, 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세크라멘토에서 데뷔했다가 지금은 워싱턴 위저즈에서 뛰고 있죠. 그리고 3순위 루카 돈치치는 댈러스에서 레이커스, 충격적인 트레이드. 4위가 자렌 잭슨 주니어, 유일하게 멤피스의 현재 프랜차이즈 스타입니다. 5순위 트레이 영, 이제는 애틀란타의 소속이 아니라 워싱턴으로 갔고요. 6순위가 모밤바, 올랜도에서 뛰다가 여러 팀 거쳤는데 얼마 전에 토론토에서 2게임 뛰고 방출됐습니다. 7순위 웬델 카터 주니어, 시카고에서 올랜도, 이때는 니콜라 부세비치와 함께 서로 트레이드가 됐었고요. 8순위 콜린 섹스턴, 클리블랜드 갔다가 유타도 갔다가 지금은 샬럿이고요. 그리고 9순위는 케빈 낙스, 뉴욕에서 아주 훌륭한 루키 시즌을 보냈는데 지금은 NBA 소속이 아닙니다. 지난 시즌까지도 골든스테이트에서 뛰었지만 존재감이 거의 없었고요. 10순위 미켈 브리지스, 피닉스에서 브루클린 갔다가 지금은 뉴욕입니다. 2018년 이 드래프트 가운데 딱 소속팀을 바꾸지 않은 선수는 상위 11명 가운데 1명밖에 없다. 자렌 잭슨 주니어입니다. 자, 트레이드 이후에 각 팀의 예상 로스터를 한번 살펴볼까요? 애틀란타, 아마도 CJ 맥컬럼은 벤치를 돌릴 것 같아요. 니킬 알렉산더 워커, 그리고 다이슨 데니얼스가 주전 백코트, 그리고 자카리 리사시에 제일런 존슨, 오냐카 오콩우 선수가 주전 라인업에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캐나다와 포르징기스는 만기긴 합니다만 트레이드가 되기 전까지는 식스맨, 세븐스맨으로 뛸 테고 코리 키스포트는 핵심 벤치 자원이 될 겁니다. 그리고 리그 최고의 3점 슈터를 거듭난 비트 크레이치, 운동 능력으로 충만한 무하마드 게이에, 그리고 에이시안 뉴웨 같은 선수도 있습니다. 자, 워싱턴 위저즈, 일단 트레이 영은 현재 대퇴사두근 부상이에요. 워싱턴은 굳이 지금 달릴 필요 없고, 그리고 본인들의 현재 자산인 트레이 영을 함부로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복귀를 준비시킨다고는 하는데 돌아왔을 때를 감안한다면 트레이 영, 그리고 키션 조지, 그리고 3번은 빌라 쿨리발리, 4번이 크리스 미들턴, 그리고 5번이 알렉사르, 그리고 크리스 미들턴 자리에는 여러 선수들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법 캐링턴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됐을 때 빌라 쿨리발리는 원래 윙이지만 4번으로 뛸 수도 있는 거고, 벤치는 트레이 존슨, 그리고 AJ 존슨도 있고, 줄리안 샴페니와 쌍둥이인 저스틴 샴페니, 마빈 베글리 3세가 알렉사르 다쳤을 때 상당히 잘해줬어요. 그리고 윌 라일리, 또 트리스탄 부세비치 같은 선수들이 벤치를 지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트레이 영, 프랜차이즈 스타에서 이제는 워싱턴의 마법사로 변신하게 될 텐데 트레이 영뿐만 아니라 이제는 트레이드 시장이 시작됐다고 봐야죠. 1월 15일 이후에 또 트레이드가 되는 쿠민가 같은 선수들도 있으니 이 트레이드 소식 나오는 대로 제가 중계를 하고 있지 않는 한 지금보다 더 빠르게, 대신 더 정확하게 소식들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조코피TV의 조현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